혁신도시의 인구가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꾸준히 유입되고 정주 여건이 향상된 덕이 크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시즌2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의회 의장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를 보도하는 탐사기획. 오늘은 의정 활동을 핑계로 공개 없이 업무 추진비를 밥값으로 흥청망청 쓰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원 성산과 토영 고성 선거구의 출마 후보들은 출퇴근길 인사에 나서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인구가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꾸준히 유입되고 정주 여건이 향상된 덕이 크지만 완전한 성공의 열쇠는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 571명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4.3%로 가장 많고 0세에서 9세 19.9%, 40대는 17.4%, 20대가 11.3% 순입니다. 평균 연령은 37살로 전국 평균 연령 42살보다 매우 젊습니다. 분양된 공동주택은 7,700가구로 전년보다 2,000가구 증가했습니다.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의원, 은행, 음식점 등 문화 편의시설은 372곳으로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 학교는 모두 9곳인데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1개 공공기관 등에서 낸 지방세는 792억 원이고 산학형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170여 곳으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육센터와 창업고용지원센터가 들어서는 복합혁신센터를 올 6월에 이제 설계를 착공해서 2021년 12월까지는 완공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2017년 최고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을 작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또 상승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도 아직 높지만 내년 말까지 7개 공동주택 단지에 5,500가구의 입주가 완료되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계획 인구 3만 8천 명을 넘어서려면 혁신도시 시즌2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35.5%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고 지역 인재 채용률도 20.2%로 전국 평균 23.4%보다 낮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풀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도내 의회 의장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의정 활동을 핑계로 공개 없이 업무 추진비를 밥값으로 흥청망청 쓰고 있는 사례들을 탐사기획팀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과 17년 사천시 의회 김현철 전 의장이 쓴 업무 추진비 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을 지출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 명단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간담회 명목으로 하루 6번이나 식사비로 150만 원을 나눠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장이 일을 시키면은 얘네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자. 그럼 식사 한번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의정계에 다를 수가 있지요.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시장과 의원 15명에겐 사용 규칙을 위반해 7만 원짜리 화분을 돌리기도 하고 복지시설에 400만 원이 넘는 위문품을 전달한 내용은 공개 내역에 빠져 있습니다. 김해시 의회 배창한 전 의장은 지난 2016년 설 의원 23명에게 20만 원이 넘는 한우 세트를 선물하는데 500만 원을 썼습니다. 그 후 과다 지출 논란이 일자 명절 선물은 아예 주지도 받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전부 다 명절 휴가를 받고 하는데 따로 뭐 선물 같은 거는 또 경량법도 있고 그러니까 잘하기로. 이해할 수 없는 업무 추진비 사용은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강혜원 전 통영시 의회 의장은 내부 결제도 받지 않고 주말마다 식사비로 수십만 원씩 쓰는가 하면 유정철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통영을 방문한 거창근 의회 의장 등 20명에게 40만 원어치 멸치 선물 세트를 선물했는데 한 달도 안 돼 또 거창근 의회 의장 일행 20명에게 같은 선물을 사주는데 40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그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장군은 의장이 우리 그 도 해장단 임원이거든. 감사인가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왔는 것 같습니다. 황인구 전 밀양시 의회 의장은 현장 방문용 활동복이 필요하다며 업무 추진비로 30만 원을 쓰는가 하면 함양군 의회와 하동군 의회 전 의장들은 하루에 밥값으로만 수백만 원을 10번까지 나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는 의회는 9곳에 불과했고 정보 공개를 청구해도 부분만 공개하거나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의회 의장들 대부분이 업무 추진비 사용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태껏 감사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진주시의회가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진주시의회에 업무 추진비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금액과 일시, 사용처와 목적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의회는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던 국외 연수는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오늘 열린 송도군 사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6월 7일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와 사천시청을 잇따라 방문해 호별 방문을 금지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다음 달 3일 경남 두 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창원 성산구 유세 현장을 이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창원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이끌어낼 적임자는 여당 후보인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돕고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원 스마트 선도 3단을 조기에 완성해서 창원 경제를 기필코 살려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는 탈원전 정책 등으로 창원의 관련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만한 정부를 견제할 경제 전문가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강규위가 필승하는 것이 이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준엄한 명령이라고 보고 열심히 달려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더 이상 거대 정당들의 이념 싸움이 아닌 민생이 먼저라며 이번엔 창원을 속속들이 잘 아는 청년 후보를 뽑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이념도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가 아닌 창원을 위한 정치를 할 뿐만 아니라 창원 경제 망친 정치부터 확 디비보겠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창원 경제에 먹구름을 가져온 자유한국당을 심판하고 창원을 다시 뛰게 할 일당 100의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진보개혁 세력에 힘을 모아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서 우리 창원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그 마음으로 여영국을 통해서 반드시 노회찬을 부활시켜내겠습니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노동과 진보 정치를 실천해온 후보로서 대우조선 매각과 탄력 근로제 확대를 막아야 한다며 진보 정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습니다. 제조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선진국에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가면은 대비책으로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재투자하고 기술 투자하고 시설 투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는 창원 발전을 위해 반시장 정치를 하는 현 정부와 촛불 세력의 눈치를 보는 자유한국당을 함께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좌파 경제정책 실험장으로 전락해버렸다고 할 만큼 경제 참사가 심각합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데요. 창원 경제에 숨을 불어넣을 다시 심장을 벌떡이게 할 경제정책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김종서 후보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가 출신 경제 전문가로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기업에서 하청업자한테 대금을 좀 더 늘려주고 그걸 또 월급을 늘려주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큰 차이 없이 대기업에 근무하는 거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거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의 유세는 선거일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운동도 닻을 올렸습니다.
힘있는 여당론과 현 정권 심판론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후보들은 얼굴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바닥 경제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힘있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닥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보다도 이들에게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드리고. 자유한국당 점정식 후보는 식당가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통영과 고성의 새로운 젊은 일꾼이 필요한데 자신이 바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전문가를 자처한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는 통영 북신시장을 돌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박청정의 당선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치이다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방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 모두 오늘 출정식을 갖고 다음 달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추진했던 진주시의회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가 무산됐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오는 2020년 인터넷 생중계 도입에 대한 전체 의원 투표에서 11대 9로 반대표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생중계에 반대한 의원들은 다른 지방의회의 경우 의회 생중계 시청자 수가 적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합원 8,000명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통합노조가 출범했습니다. 오늘 진주혁신도시 LH 본사에서 열린 통합노조 출범식에는 경영진과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LH노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 LH노동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노조 등 3개로 나눠져 있었으며 이번 통합으로 메머드급 단일 노조가 탄생했습니다. 사천시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오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서는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 협력, 우대 보증제도 2차 보전 지원, 항공우주부품 강소기업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